안녕하세요. 홍합밸리의 고경환입니다. 이번에는 글로컬 특집으로 홍합밸리에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기업하시는 분들에게는 기업에 PR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기업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신개념의 소커스트 소셜 스튜디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이파 글로벌 창업팀의 이지용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업은 아주 기대가 큰 회사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만나보실까요? 네, 대표님 발표해 주시죠. 저희 서비스가 시작된 것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해외여행을 최근에 많이 가셨을 겁니다. 해외여행 가시면은 지금 같은 상황이 생깁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일본 도쿄에 가서 저희 팀이 실제로 겪은 건데,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도쿄에서 제일 맛있는 곳이 어딘지 검색해서 찾아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한국 사람, 중국 사람이 쭉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희가 네이버에서 검색하니까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꼭 한국에서만 생기는 건 아닙니다.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음식이 저희가 알고 있는 즉석 떡볶이입니다. 이 즉석 떡볶이가 중국 사람들이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서울 사람이 좋아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려주고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예약을 해서 그곳에 쉽게 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음식을 주문을 하고 결제까지 쉽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레드테이블 서비스 KR은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서비스 지금 그 앱 만들고 있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앱을 실행시키면은 레스토랑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고요. 그 설명들을 쭉 읽어본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곳에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약은 저희가 영국에 있는 그 레스토랑 솔루션 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한 18년 정도 운영된 솔루션을 저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본인이 원하는 메뉴를 주문하는 모습입니다. 메뉴를 선택을 하고 주문 버튼을 누르면은 내가 선택한 메뉴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제를 누르면은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모바일 페이먼트인 알리페이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한국에 오는 중국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 예약을 쉽게 하고 그리고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듭니다. 이 뒷단에 일어나는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랭킹을 만듭니다. 현재 300만 개 정도의 레스토랑 정보, 500만 명의 고객에 대한 분석, 그리고 2천만 개의 리뷰를 분석을 하고 거기에 있는 단어 10억 개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런 분석과 더불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랭킹의 신뢰성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랭킹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습니다. 위에 보시는 것이 랭킹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이 적용 후의 모습인데,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적용 전에는 상위에 있는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에서 리뷰를 많이 한 사람들 중에 특이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특이한 행동이라 함은 리뷰를 하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대량의 리뷰를 합니다. 그리고는 한 달 정도 후에 이 사람이 존재가 사라집니다. 더 이상 리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상위에 포진하게 되는데, 저희는 저렇게 특이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다 걸러내서 결국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만 추려냅니다. 이렇게 해서 누가 어떤 사람들이 평가를 했는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랭킹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랭킹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는 배경은 인적 구성원들이 이쪽 분야의 전공자들입니다. 크게 호텔 관광대에서 호텔 관광을 전공한 석박사들이 저희 주축이고요. 그다음에 컴퓨터공학과를 전공한 분들도 저희 주축입니다. 또 베트남 개발자가 있고 중국인 기획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글로벌 서비스를 좀 쉽게 접근한 것 같습니다. 저희 모든 모든 기술들은 특허로 다 등록이 되어 있고 관련된 부분들은 이렇게 인증을 다 받았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창업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번에서 운도 많이 작용하긴 했지만은 어쨌든 저희 기술에 대해서 평가를 받았다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의 성장 전략입니다. 저희는 2011년부터 13년까지 빅데이터 기반의 랭킹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베이징과 도쿄 서비스를 오픈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다국어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고,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2015년 2월 춘절에 맞춰서 레스토랑 예약과 결제하는 앱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장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장성은 한국과 중국과 일본은
서로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고요. 가장 교류가 많은 곳입니다. 일본을 가장 많이 방문하는 사람이 중국인, 한국인이고요. 중국을 가장 많이 방문하는 사람이 일본인, 중국인입니다. 5분이 걸렸는데요. 딱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죠. 저희가 보는 시장의 크기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 합치면은 700조 원의 시장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서비스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5분이 참 짧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PT 잘 들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 레드 테이블 하면은 좀 레스토랑 이름 같기도 한데 네. 어떠세요? 뭐 제가 봐도 처음에 테이블 네. 그러니까 뭐 테이블, 그래 네. 보이기도 했어요. 뭐 그 중에서 레드는 어떤 걸 상징을 하고 있죠? 제가 레드 테이블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영화제 같은 거 보면 레드 카펫이 있지 않습니까? 레드 카펫 위에 있는 배우들이 상당히 돋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레드 테이블도 레드 테이블에 올라온 레스토랑들이 돋보이게 해주자. 정말 세상에 좋은 곳들이 있는데 잘 찾아서 그들을 돋보이게 해주자는 의미에서 레드 테이블이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레드에 특히 이렇게 집중하는 이유는 레드는 명확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저희 랭킹과 많이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까 보니까 그 빅데이터 기술 말씀하셨는데 그 빅데이터의 어떤 부분이 좀 특화되어 있는 기술인가요? 많은 빅데이터 회사들이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는 버티컬하게 레스토랑 쪽에 집중을 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메인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회사들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도메인을 넓게 잡은 경우고요. 저희는 도메인을 레스토랑이라고 해서 깊게 잡고, 대신에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지금 여기 서비스에서는 안 나왔지만은 미국이나 유럽 쪽도 저희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화된, 버티컬화된 빅데이터 분석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분석을 다국어로 다 끌고 모아서 뭐 영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한국어도 있고 끌고 모아서 데이터 분석한 결과를 그 나라 말로 바꿔주는 건 어떻게 바꿔주나요? 기본적인 레스토랑에 대해서, 그러니까 번역이 정확해야 될 부분은 번역을 별도로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번역이라기보다는 어떤 느낌이 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좀 기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서 그 부분은 일정 부분, 너무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리뷰 같은 경우도 뭐 200만 건, 300만 건이어서 이게 그러니까 기계 힘을 빌리지 않으면은 비용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거든요. 대신에 정확한 정보는 저희가 사람이 직접 합니다. 제가 아까 뭐 그냥 사실은 되게 지금 슬라이드도 잘 돼 있고 뭐 구성도 뭐 궁금한 점들을 미리 이렇게 좀 잘 인지를 시켜 주셔서 좋은 것 같은데 좀 궁금한 건 제가 아직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데모를 하는 장면이 있었으면 좀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사용자가 이용할 때 어떻게 했었는지 뭐 이런 처음에 들어가면 어떤 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서 사실 사용하는 처음과 끝을 좀 보여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뭐 이 서비스에서는 레스토랑의 랭킹을 보여주나요? 아니면 뭐 어떤 걸 볼 수 있나요? 그 레드 테이블 KR에 들어가면은 KR, JPCN 모두 이제 오픈이 돼 있는데, 저희가 계속 작업을 하고 있어서 KR을 중심으로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가면 레스토랑에 대한 정보입니다. 랭킹이 먼저 나오고, 랭킹도 지역과 업종에 따라서 한식, 뭐 중식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게 하고요. 그래서 레스토랑에 대한 정보를 본 다음에 그 정보들 중에서 괜찮은 데가 있으면은 본인이 옆에 예약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할 수도 있고, 웹에서는 거기까지이고요. 모바일로 가면은 실제 매장에 가서 메뉴를 누르면 이 매장에 있는 메뉴가 뜹니다. 그럼 이제 메뉴를 주문할 수 있는 거죠. 그걸 하는 이유는 이제 저희도 예를 들어서 요새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하는데 초, 중, 고 이렇게 영어를 배우지만 매장에 가가지고 내가 원활하게 원하는 메뉴를 주문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국어나 일본어나 특히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말이 어렵기 때문에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게 사실은 쉬운 행동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모바일로 해주자. 한국 사람은 그냥 이렇게 손 들고 부르면 쉽지만은 언어가 안 통하는 분들은 모바일로 주문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할 수 있다. 그래서 모바일로 주문도 하고, 최근에 이제 알리페이 같이 모바일 페이먼트가 이제 되기 때문에 결제까지. 그러면은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현금을 들고 오지 않아도 실제로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쉽게 외화를 더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제는 그 레드 테이블을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나 외국을 나간 한국인들이 다 기본적으로 알고 인지하고 있고 깔아야 된다는 전제가 되지 않나요? 그게 이제 프로모션이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렇죠. 그 여행이라는 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네. 사실은 한국에 올 잠재 여행자는 중국인 전체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들이 언제 올지 사실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근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관의 힘을 빌려서 다행히 이번에 저희가 경진대회 또 이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이어서 관광공사 데이터베이스와 한식재단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이용해서 중국 현지에 있는 관광공사, 그 다음에 공항에 들어올 때 이럴 때 이제 저희도 많이 노출하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호텔에서 아니면은 관광지에서 여행을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정보를 또 원합니다. 가령 이제 호텔 같은 경우는 컨시어지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투숙객들이 주변에 가볼 만한 걸 물어보거든요. 그럼 컨시어지 협회랑 저희가 제휴가 돼서 그 컨시어지 협회를 통해서 호텔에 투숙한 고객들한테 주변에 가볼 만한 곳을 이제 알려주는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네, 역시나 프로모션이 쉽지는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레스토랑 운영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해보니까 또 반대로 그분들이 오히려 설치를 해주려고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국인들이 매장에 들어왔는데 응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앱을 설치하라고 하고 이거로 이렇게 찍어주면은 얘기가 되는데 그냥 말로 하면은 메뉴판도 바꿔야 되고 와서 그 설명을 해주는 게 어렵다. 그래서 앱을 설치해주자.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은 그 앱을 설치한 분들이 그 SNS에다가 이 매장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도록 평가를 또 유도하는 걸 하자. 그래서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저희는 앱을 설치를 받고 그분들은 또 자기 매장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서로 내면은 까는 거는 문제 없다. 예. 뭐 많은 문제 노력이 없는 건 들어가야죠. 아니죠. 사실 예. 또 프로모션 하려면. 노력은 많이 해야 되는데. 수익 모델은 어떻게 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랭킹, 예약, 결제. 그래서 예약과 결제가 이제 저희 수익 모델입니다. 예. 랭킹은 많은 업체들이 그동안 거기다가 이제 광고 모델을 붙였는데 네. 광고 모델을 붙이는 순간 랭킹은 조작,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뭐 광고주의 Y사 영향을 같은 받는 경우에 거죠. 미국의 예. Y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예약과 결제, 특히 예약은 전체에서 포션이 작습니다. 근데 이제 결제라는 부분은 지금 매장에 들어온 분들이 이제 결제로 넘어갈 수 있고 저희 솔루션을 이용해서 결제를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폭발력이 크다라고 저희는 생각이 되고요. 예. 아까 보니까 사진 보니까 그 중국인 베트남 분 이렇게 같이 일을 하시던데 어떻게 팀원을 모으시고 팀원이 서비스를 만드는데 어떻게 얼마나 많은 역할을 많이 하고 있나요? 운이 좋게도 제가 그 서비스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그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석사, 박사 과정을 다녔는데 그때 만났던 친구들이에요. 네, 석사 과정에서 같이 만났던 친구들, 박사 과정 하면서 석사 했던 친구들, 그래서 학교에서 만나서 학생 때 만났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작업이 된 것 같고요. 또 그 친구들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국이나 아니면 아시아 시장을 보게 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한국 시장을 보고 있었는데 그 친구들 얘기해 줍니다. 자기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 괜찮은 데 가고 싶은데 잘 모른다든지 친구가 왔는데 이런 걸 이용하면 좋겠다니 자기가 만들면서 이거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해 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길래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많이 얘기가 되면서 지금 단계까지 갔어요. 지금 이게 보면 이게 사실 재밌는 게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앱이나 이런 것들은 그 로컬을 위한 로컬 서비스들이 많았는데 여기 지금 다른 컨셉이 사실 외국 관광객들이 여기를 와서 혹은 여기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어느 나라를 가서 그 서비스를 이용할 때 어떤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프로블럼을 솔루션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그러면은 다른 나라 어디에도 많이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어느 나라 또 진출 계획하고 계신데 저희가 작년 9월 달에 미래부에서 주관했던 그 일본 데모데이에 저희가 참가하면서 그때 한 달 만에 도쿄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빅데이터 베이스로 가니까 좋은 점이 데이터를 수집만 하면은 나머지는 저희 랭킹 알고리즘에서 서비스가 금방 나오거든요. 수집하는 시간 결국은 서버의 대수가 몇 대이냐에 따라서 속도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확장성이 충분히 있고 저희도 실증을 해봤고요. 현재 속도로는 도시 하나당 한 달. 근데 서버 대수가 늘어나면 뭐 한 2주 정도면은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 크롤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실증적인 데이터들에 대한 신뢰도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랭킹이 아무리 알고리즘 잘 돼서 랭킹을 알린다 하더라도 소비자한테는 그 1인데 왜 맛이 이래라고 할 수 있는 반응은 없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 그게 어떻게 이제 기술- 저희가 기술적으로는 계속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피플의 행동을 그 사람 평가자가
과연 정확하게 평가를 하느냐 이런 걸 보고서 점수를 조정하는 거거든요. 알바는 돈 받은 날만 네. 하고요. 나머지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걸러내는데 모든 기술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접근했던 또 다른 방법은 그러니까 일단은 레스토랑이 좋다 나쁘다는 거는 개인의 성향이나 기호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100% 개인화시켜서 레코멘데이션 추천을 정확하게 해준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술적으로 계속 접근을 하되 저희가 좀 방향을 전환한 거는 정보가 비대칭돼 있는 부족한 곳, 그러니까 관광객이죠. 관광객은 말씀하신 부분이 심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한번 온 거니까. 그거보다 더 심각하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화면처럼 가면 관광객들만 있는 언어에 거거든요. 대한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정보가 아주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저희 정보가 아주 괜찮은 건데 한국인들은 정보가 풍부하잖아요. 네. 물어볼 때 많으니까 저희가 만든 것이 성에 안 찰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모든 저희랑 유사한 서비스하는 곳이 다 부닥치는 부분입니다. 유사한 서비스가 많이 있나요, 한국에? 유사 이래로 네. 먹는 거에 대한 정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뤘기 때문에요. 네. 사실 웹이 한국에 97년, 98년 할 때부터 이런 류의 서비스도 있었고 저도 처음에 그 일을 했었어요. 유사 이래로 그런 서비스가 나왔지만 지금 딱 머릿속에 들어오는 서비스가 없잖아요. 그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답을 사람들은 원하지만 원래 정답이 없었던 거죠. 원래 맛있는 곳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레어토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게 해결하는 케이스가 크게 한 두세 가지 있습니다. 가장 저희가 알고 있는 미슐랭 가이드. 100년을 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신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갓. 자갓은 이제 우리 하니까. 예일 출신들이에요. 예, 괜찮은,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 우리나라 지금 블루리본처럼 네네네. 전문가 집단이라고 사회에서 인정이 된 곳에서 제시를 하면은 또 인지도가 있으니까. 아니면 옐프처럼 볼륨이 아주 크면은. 근데 어쨌든 이들이 얘기하는 게 다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되게 정답은 주관적인 없지만 해답은 거니까. 있다는 예. 것이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술적으로 전문성을 가져서 만들고 데이터 양도 늘리고 또 저희 팀들이 저를 포함한 저희 팀들이 이쪽 분야에 전공을 한 사람들이고 해서 이제 이런 이미지를 계속 저희들이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분석한 것들이 이 정도 기반에 의해서 만들었고 알고리즘에서 잘 다듬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를 많이 어필을 해서 그런 신뢰를 얻는다고 하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유사 서비스라고 보는 것 자체가 조금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냥 일반 맛집 리뷰 사이트, 뭐 예를 들어 옐프닷컴이든 뭐든 그거하고는 되게 지금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이 누군가하고 얘기를 하시거나 이렇게 회사를 홍보를 할 때도 서비스를 홍보를 할 때도 완전 그건 이제 다른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사 서비스라고 할 때 차라리 그것들을 떠올리지 말고 그러면은 그거하고 유사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유사하지 않거든요. 여기는 아예 그 타겟군이 달라요. 관광객 그 다른 나라가 언어적으로 문제가 그 장벽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나라에 가서 실제로 생각하면 비영어권 국가죠. 근데 그런 데를 가서 또 다른 비영어권 국가 사람이 이렇게 갔을 때 이런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이런 장점이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의 사실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메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거기서 또 호수를 걸러내기 위한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술적으로 걸러내는 것들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누구든 알 수 있는 유사 업체를 차라리 떠올리지 말고 유사 서비스라는 것을 혹시 많이 얘기를 하시게 된다면 차라리 만약 없으면 차라리 없는 거죠. 이런 류의 것들은 제가 모르겠어요. 그게 사실 또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저희도 처음에 컨텐츠 중심의 랭킹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사실 많이 휘말려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들어가면서 말씀하신 걸 제가 해석하기로는 예약이나 결제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는 게 사실은 저희 메인 서비스가 그쪽으로 넘어간 상태고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저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제대로 된 식당을 알려주는 걸 넘어서서 거기 와서 예약과 예약하고 결제까지 할 수 한다. 있는 결국 근데 그걸 외국인들한테 외국인들에게. 완전 타겟권이 다르고 서비스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서울을 만들어 놓고 다음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지금 도쿄 서비스는 오픈해놨는데 이쪽에 예약과 결제를 붙이는 것 같아요. 이제 환율 문제 생기면서 일본으로 많이 몰리거든요. 그때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 갔을 때 거기 가서 어디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일본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동남아시아권 같은 경우에는 미주나 유럽권과 다르게 식당들이 영속성에 대해서 고민이 돼요. 1년 만에 문 닫고 뭐 위치를 바꾸고 그런 정보들이 업데이트가 안 되다 보면 찾아갔는데
식당이 없어져 있고 간판이 바뀌어 있고 여기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더 난감할 것 같은데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 대한 기술적 대처도 그게 이제 리뷰 사이트는 자기네가 다 연락을 합니다. 네. 그리고 신고를 받는데 저희는 그 모르니까. 리뷰 사이트들을 모니터링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좀 더 편리하게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것들도 작년 데이터, 재작년 데이터를 끌고 왔을 때는 주소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최근 거로만 다 예. 바뀐 거죠. 저도 사실 좀 해외가 좀 네. 주로 하는 업무여서 중국하고 일본을 했는데 그 외에 다른 시장을 좀 생각하시는 데는 있으신지? 일단 그 한 나라를 제대로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가 실제 데이터 수집하면서 한국의 외식 업체 60만 개 정도 됩니다. 근데 서울이 한 10만 개 정도 데이터로 되고요. 근데 일본 전체가 한 80만 개 정도 나왔었어요. 저희가 데이터 수집했을 때. 근데 중국은 도시 하나 하는데 한 50만 개씩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상하이, 베이징 했는데 벌써 우리나라 다 합친 것보다 더 커져버리고 막 이래서 중국 시장 하나하나 큰 도시들만 해도 꽤 규모가 되는 것 같고 홍콩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계획은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그들과 연결돼 있는 아시아 시장들 홍콩이나 아니면 싱가포르, 타이완 이런 쪽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 벗어나는 부분은 욕심은 나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그 만들어가면서 가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너무 넓혀버렸을 때 오히려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로는 그렇고요. 근데 만약에 저희들이 좋은 파트너를 만나고 뭐 자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여유가 생긴다고 하면은 도전해볼 만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중국하고 일본의 서비스는 있는데 거기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죠? 예, 중국 법인을 설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중국 서비스 같은 경우는 ICP 번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100% 내자가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100%. 그럼 이제 저희 회사와 그 중국 법인과의 관계 이런 게 또 뒷단에서 또 처리해야 될 부분이 생겨서 의외로 복잡해서 그거는 사실 외국인 기업이 중국에서 뭔가 법인을 설립하고 실제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계속 더 넓혀가면서 생각을 하실 건지 아니면 아까 사실은 도시라는 개념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중국 뭐 제가 가본 데는 상하이나 북경이나 뭐 연길 뭐 이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그러려 하는데 그냥 상하이나 북경 정도에서 이제 아니면 또 다른 몇 개 어느 정도 도시 거기만 이제 할 건지 아니면 더 진출할 건지에 따라 중국에 실제로 법인을 설립하고 뭔가 이렇게 더 액티브하게 하실 건지가 좀 결정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신지 물어보죠. 일단 그 중국 내 시장을 그러니까 중국 안에 있는 도시를 개발하겠다 거기에 대한 컨텐츠를 저희가 개발하겠다는 게 처음에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중국에 뭔가를 좀 세우셔야겠네요. 그렇죠. 세우는 건 거기서 어렵고 접속이 돼야 되는데 그럴 때 뭐 접속이 좀 되려면 어떻게 좀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커넥션이 있다거나 그런 거 있으세요? 일단 공식적으로는 현재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여러 군데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직원이 그냥 중국인 직원이 한 명 있다 정도만 현재 중국인이 있는. 중국에서 법인 만들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개인과 회사가 어떻게 계약을 맺느냐 그게 이제 되게 어려운 제가 하나 숙제인 팁을 거죠. 조금 드릴 수 있는 게요. 최근에 저희 쪽하고 이제 저희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돕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글로벌화하는데 좀 이렇게 협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해외 파트너들을 섭외하고 그 해외 파트너십을 하는 게 제 일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에 이제 차이나 엑셀러레이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차이나 엑셀러레이터는 중국의 유일하게 멘토링 기반으로 지금 엑셀러레이팅을 하고 있는 데고 뭐 물론 투자도 하고 뭐 그렇게 하긴 하지만은 거기에 있는 코어 운영진과 멘토단이 전부 외국인이에요. 중국에서 하는 중국인이 거지만. 아니라 네. 그래서 거기에 타겟은 뭐냐면은 중국 시장을 목표로 하는 외국 스타트업을 대상으로만 해요. 혹은 해외 시장을 목표로 하는 중국 스타트업. 그래서 로컬을 위한 로컬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기업한테도 굉장히 좋은 거죠. 여기에 연결선만 좀 닿을 수만 있으면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외국인 입장으로 미국이나 캐나다 사람들이긴 한데 이 사람들이 외국인 입장으로 15년, 20년간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해본 사람들이에요, 다. 그래서 외국인 입장으로 중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다 노하우를 갖고 있고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중국의 가장 중요한 관시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도움을 좀 받게 되면 그러면은
뭔가 좀 들어가는데 굉장히 수월해질 수도 있거든요. 혹시 뭐 관심 있으시면 제가 커넥션은 충분히 만들어 줄 수 있고 얼마 전에 저희랑 파트너십도 체결하고 왔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반드시 같습니다. 필요합니다. 레이트면 홍합벨리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따로 연락을 좀 하시죠. 예. 그래서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레이테이블이 보는 레스토랑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레스토랑은 밥을 먹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니고요. 사람들과 사람들이 만나기 위해서 만나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들어오고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다른 공간에 가고, 그래서 이들이 편하게 자기가 원하는 곳을 찾고 거기서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서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필요한 서비스 같아요. 저도 항상 아니면서 아니요 저는 좋아. 먹는 거 좋아하시는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레이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 나와주신 조영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산업방송 채널 I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